네, 이번에 분석해볼 기업은 와츠코라는 기업이고요. 제 블로그에는 22년 1월 13일 날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본사구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요. 티커명은 WSO입니다. 규모로 살펴보자면 시가총액은 이제 하나로 약 22조 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25위의 현대로템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은 간단합니다. 냉난방기기 부품 유통업체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기사가 방문을 하게 되고 이제 필요 부품을 파악한 다음에 이 수리기사가 와츠코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에서 이제 제조부터 AS까지 모두 다 맡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와 유통 AS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츠코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있는 거죠. 와츠코의 성장 배경을 알려면 캐리어와의 합작 회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2009년에 처음으로 캐리어랑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캐리어 엔터프라이즈 1이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캐리어의 유통 업무를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2011년, 12년 캐리어 엔터프라이즈 2, 3를 만들게 됩니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조금 덜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이나 LG가 가전 에어컨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캐리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상업용, 상가나 공장용 그러니까 대규모 에어컨은 캐리어가 거의 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의 부품을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와츠코의 성장 동력은 캐리어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전역에 1200개에 달하는 OEM 업체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그 냉난방 장비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들을 인수합병함으로써 그 해당 지역의 점유율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냉난방 장비라는 게 이제 주택 시장과 굉장히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게 2008년도 같은 금융위기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을 시기를 보자면 의외로 매출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진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택 시장과 이제 긴밀하게 연계는 돼 있는데 신축에 대한 수요가 와츠코 매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냉난방 장비 유통이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교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와츠코의 냉난방 장비는 교체 수요가 매출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로만 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출을 이제 구체적으로 쪼개보면 주요 냉난방 장비가 이제 70% 이상인데 사실 이 부분은 모두 거의 다 그냥 냉난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요 냉난방 장비나 기타 부품, 소모품 역시 다 냉난방 장비, 소모품이기 때문에 큰 구분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역별 매출 비중이 좀 눈에 띄는데 일단 미국 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내 매출이 약 9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매출을 살펴보자면 일단 10년 연속 매출 증가입니다. 코로나 시기 2019년, 20년에도 매출 증가했고 인플레 시기 23, 24년도에도 매출 모두 증가해서 상당한 매출 성장력을 보이고 있죠. 이익률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익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이익률도 이제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 당기순이익률은 7%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은 막 20%, 30%가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 유통업이라는 업종은 이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업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어떤 특출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단순히 만들어진 제품을 유통만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 동안 이익률이 이제 1%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게 이마트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볼 게 아니고 이런 유통업들은 볼륨으로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많이 팔아서 박리담회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유통업에서 이렇게 9%, 7%의 이익률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률의 편차에서도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편차가 나고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증감할 때 이익률은 이 평균 9%,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률의 편차가 낮다는 얘기는 앞으로 향후에 비용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매출액에 전가시킬 수 있고 본인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용 관리도
더 그만큼 철저하게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간의 차이인데요. 매년 보시면 이제 2%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률에서 이제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서 당기순이익률을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1, 2%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기업들은 이 사이에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투자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투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의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적게 차이가 나는 기업은 드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츠코를 평가를 하자면 그만큼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재무상태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 평균 부채 비율이 45%, 유동 비율은 337%로 비율상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부채는 이제 자본 대비 45%밖에 되지 않고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 대비 3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자산 부채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현금과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이고요. 의외로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와츠코 같은 경우에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영업권은 인수합병 시에 이제 발생하는 항목인데 이 비율이 의외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구성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대부분이 이제 리스 부채나 아니면 그 부품을 사는 외상 매입 대금을 매입 채무라고 하거든요. 이 외상 매입 채무, 그 다음에 미지급 보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차입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모두 구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자, 부채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부채 분석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24년도에 일단 차입금 없습니다. 회사채 발행한 부분 없고요. 갚아야 될 남은 잔액 회사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순이자 이익 기록했어요. 이자 비용보다 이자 수익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채 상환 가능 기간도 0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24년도에 현금화 가능 자산, 그러니까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같은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 24년 기준 총 부채 전액을 상환하고 남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한번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추천한 자본적 지출 비율은 이제 50% 이하의 기업을 찾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와츠코는 지금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 비율 11%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와츠코가 당기순이익을 벌었으면 당기순이익의 약 11% 정도만을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업 인수 등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적은 재투자를 하면서도 충분한 당기순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인수 같은 경우에도 이 와츠코가 기업 인수를 통해서 성장을 한 건 맞지만 그건 이제 2015년 이전에 그 이전의 기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인수합병들을 실시했었고 이제는 북미 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기업 인수는 지금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보시면 부채에서 이제 리스 부채가 많았잖아요. 이거는 와츠코가 건물을 매입해서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리스를 통해서 임대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또 낮게 나오는 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주환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48%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와츠코가 배당은 지금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양수인 거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현금이 지출된 것보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이 들어온 게 더 많다는 의미거든요. 이 와츠코 같은 경우에는 ATM 프로그램, 그러니까 at the market offering 프로그램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영어로는 그냥 작게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와츠코가 그 정해진 대상자에게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7년과 24년에 대규모로 한번 실시가 돼서 현금이 많이 유입됐었죠. 그리고 24년도 주석을 보면 이제 4억 달러 규모의 ATM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향후에도 최대 4억 달러의 유상증자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주주 가치가 약간은 훼손될 수 있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배당을 지급하는 내역에 비해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향후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 32.9배, 퍼 32배 주고 있어요. 이 의미는 와츠코가 24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32년을 벌어야지 현재의 시가총액을 다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와츠코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저 자신도 사실 이 와츠코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익률에서도 보셨지만, 이 이익률의 높고 낮음은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이익률 부분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익률의 높고 낮음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인 이익률의 편차, 그러니까 이익을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률,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의 일정한 차이, 이건 안정적인 재무구조에서 오는 그 원인이 많이 커요.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별다른 투자 활동을 안 해도 되고, 이자 비용도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비율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와츠코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